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희입니다. 여러분 제가 여행을 거의 7, 8년 넘게 다녔잖아요. 여행에만 쓴 돈이 정말 최소치로 잡았을 때 2억이 넘고 제가 보기에 넉넉하게 잡으면 거의 3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정도로 여행에 올인하고 돈을 거의 다 쏟아붓은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깨달았을까? 제가 거의 50개국 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 같은 사실을 오늘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.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면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라!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. 시야가 넓어지기는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한국으로만 좁혀져 있는데 유럽, 아프리카, 뭐 남미 이렇게 가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인생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큰 배움을 얻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것도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 기준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여행하는 거 기준입니다. 놀러 가서 관광하고 맛있는 거 먹고 휴식하고 이런 여행에서는 뭐 엄청난 인생을 바꿀 정도의 깨달음이 있냐? 그건 아니었다.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실 때 내 인생이 정말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싶다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대 때 여행을 최대한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보니까요. 20대 중반에 하는 여행은 감흥이 달라요.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여행을 간 곳이 다낭이었거든요. 근데 그 다낭을 가는 비행기에서 엉엉 울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내가 베트남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뭔가 두근두근한 긴장감과 두려움? 이 감정은요 진짜 그 20대 초중반에 그 살짝 찌질한 느낌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소중해요. 사실 지금 따져보면은 베트남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흔한 여행지고 언제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해외 여행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20대 때 저는 달랐던 거죠. 그때 반세오라는 음식을 먹고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고요. 쌀국수를 먹을 때도 우리나라 가격에 반의 반 가격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일단 20대 때는 돈은 없어도 체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.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이 초롱초롱한 눈빛 자체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20대 여행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돈이 없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순수하고 어린 시절에 했던 여행은 30, 40대에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릴 때 여행을 정말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20대 때 여행 많이 간 거 그거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. 두 번째를 말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고 갈게요. 이 영상은 세일리의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요. 여행하실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비싼 이심을 구매를 하거나 반대로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이심을 샀다가 데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는 바람에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유심에서 진작으로 이심으로 갈아탔습니다. 그중 추천하는 게 바로 세일리 이심인데요. 세일리 이심은 제가 예전에 프랑스 파리 여행 갔을 때랑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행 갔을 때도 사용을 했어요. 데이터가 정말 빠르고 안정적으로 잘 터져서 제가 이제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.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. 앱스토어에서 세일리 이심을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앱 하나로 무려 200곳 이상의 목적지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. 해외 로밍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연달아 여행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게다가 가상위치 변경, 악성 광고 차단, 웹 보호 기능 같은 보안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단순한 이심 서비스 그 이상으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. 24시간 동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 iOS랑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번에 우리 둘리님들을 위해 할인 링크를 가져왔는데요. 앱 다운로드 결제하실 때 호이소이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시거나 셀리.com/호이소이 이 링크를 통해 이심을 구입하시면 무려 15%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이 아마 꼭 한번 사용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여행 중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7년 이상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곳이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었고요.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.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은 인생을 깨닫고 온다. 그렇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가봐라.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저한테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. 제가 한창 여행 유튜버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랑 2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요.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지금은 그래도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살고 떠나고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의 순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.
20대 때 친구가 아파서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. 할머니는 당연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세상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슬럼프가 한 번 크게 왔었는데요. 그때 그거를 극복하고자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거든요. 산티아고 순례길은 거의 800km가 넘는 엄청 긴 길을 걸어야 돼요. 그걸 이제 다 걸으려면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온전히 한 달에 투자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적인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. 왜냐면 광고도 안 받고 그런 시간들을 한 달에 통으로 비워야 되는 거였으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걷고 싶더라고요. 처음 일주일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. 아, 여기서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끝없는 산길을 오르고 다리는 너무 아프고요. 평생 제가 등산 이런 것들을 즐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왔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등산 스틱을 던지고 안 해. 나 그냥 우버 불러서 나 여기 나갈 거야 했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. 우버를 부르고 싶어도 산골짜기라서 나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다시 눈물 닦고 막 걸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. 그렇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지나면서 2주차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렇게 싫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오히려 그냥 하루하루 뭐 먹지? 어디까지 걷지?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하다. 이 세 가지 정말 단순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진짜 그때 당시에는 딱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됐었거든요. 뭐 먹지? 어디서 자지?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은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이 정말 인생에서 큰 존재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 사람은 정말 쌩하고 엄청 빠르게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느림보처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항상 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경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4시 반 이때쯤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해야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늘 항상 4시 반, 5시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같이 이제 걷던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걸음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먼저 가게 되었거든요. 그 친구들과는 이제 걸음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먼저 가. 나는 이제 너희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. 언젠가 길 위에서 만나자. 이런 좀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이제 제 속도대로 걷기 시작했죠. 그렇게 다시 못 만날 것 같던 친구들을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중간에서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지인 산티아고 대성당에서는 그들이 먼저 갔지만 저를 다 기다려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뭔가 하나의 인생길처럼 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.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다들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다 모두 동등한 사람들이고 절대 빠른 속도로 갈 필요가 없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전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 하나하나, 그 발걸음 하나마다 즐기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. 그때 먹었던 아몬드 나무에서 아몬드 이렇게 막 따서 먹었던 것들, 아니면은 길에 굴러다니는 포도도 막 주워 먹었고 막 그랬거든요.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를 되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제 여행 통틀어서 정말 그때 깨달음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. 이거 말고도 정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은요. 여행할 때 굳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. 여행을 가다 보면은 막 5성급 호텔 많이 가시고 정말 호화스러운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돈을 아껴가는 여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도미토리에서 묵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좋은 호화로운 생활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운그레이드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빠르게 좋은 거를 한 번에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만족도가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밑단계부터 차근차근 여행의 어떤 품질을 높여가는 그 경험이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. 제가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펐던 순간이 있었는데 7, 8년 동안 이제 해볼 여행은 다 해본 거예요. 그리고 돈을 아껴가는 여행을 주로 해왔지만서도 정말 비싸고 호화로운 경험도 가끔 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린 느낌이 들면서 사람이 되게 공허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.
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찌질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도미토리에 묵어보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험도 해보고 비행기를 타는 대신 버스나 기차 뭐 이런 육로 이동을 해보면서 새벽에 눈 비비면서 막 길 찾아다니던 그런 기억들,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게 있는 게 제가 23년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국 자유여행을 하게 됐어요.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는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버스에서 막 울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행은 해볼 거 다 해봤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딱 도착했을 때 너무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. 미국이 이런 곳이라고? 라는 마음을 처음 느꼈던 거죠.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나는 여행에 대해서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또 새로운 감정이 드니까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감정을 정말 온전히 느끼는 자세 같은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.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내 자존감이 정말 끝없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는 게 또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걸 첫 번째로 느꼈던 게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뭐 유럽, 아프리카를 지나서 남미까지 그렇게 갔었거든요. 두 다리로 걸어서 마추픽추를 딱 마주했을 때 와,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네? 진짜 나 뭐든 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자신감이 막 들면서 자존감이 진짜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프리카 사파리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무작정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끊습니다. 근데 이제 차에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 사파리 말고 기린이랑 뭐 얼룩말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보는 사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현지인들이 타는 막 그런 구겨져서 가는 그런 버스 같은 것도 막 타면서 몇 번에 갈아타서 그 자연 워킹 사파리라고 하거든요. 그 워킹 사파리 현장에 가가지고 동물들도 보고 와, 내가 이 한국에서 케냐의 어떤 뭐 이름 모르는 마을까지 내가 스스로 정말 왔구나. 난 정말 못할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비행기를 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정말 로컬 피플들이 타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힘들게 가니까 그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진짜 뭐든지 하겠다. 나는 정말 저기 무인도에 떨어져도 난 100%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게 조금 더 커져서 나는 절대 굶어 죽진 않겠다.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도 동시에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정도고요. 여러분들도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을까요? 줄리들도 꼭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